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소식으로 이제 뭐 탄핵이 뭐 기정사실인 분위기죠. 여전히 뭐 아까 보니까 어떤 분입니까? 약간 좀 또 이직병에 걸리신 이직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이 방송 초반부에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가신다. 돌아오신다. 예, 이런 채팅을 썼다가 우리 짜미 여러분들에게 집단 다구리를 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는데 돌아오시는 건 아닌 거고요. 예, 돌아가시는 쪽에 제가 가깝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튜버하고 국민의힘 보수 언론들이 계속 약을 팔아가지고 마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뭐 조금이라도 있는 듯이 계속 사기질을 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뀝니까? 참 한심합니다. 제가 이직은 질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무덤을 스스로 파놓은 상태예요.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을 시키고 싶어도 차라리 윤석열이 재판에 안 나왔으면, 재판이 온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생중계가 안 됐으면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윤석열이 직접 나와가지고 헛소리 해대고 지가 자백을 하고 지가 한 말을 지가 뒤집고, 에? 그리고 윤석열 밑에서 어쩔 수 없이 계엄 임무를 수행했던 뭐 지휘관들이 나와서 다 윤석열 얘기를 뒤집는 증언들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기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며칠 희망회로 돌리면은 기분 좋습니까? 유튜버는 아편이에요. 아편. 제가 볼 땐 보수 유튜버는 아편이에요. 아편. 우리가 암 말기 환자들에게 그 마약, 그 마편을 처방을 하죠. 아편을 처방합니까 요즘에? 뭘 처방을 하지? 마약 처방을 하잖아. 어차피 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암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마약 치료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탄핵이 어떻게 기각이 되고 윤석열이 왜 속방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그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어떤 재판관도 할 수가 없어. 윤석열이 사법부를 윤석열 친척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미 25일에 이제 최종 변론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뭐 3월 10일께 얘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뭐 3월 한 둘째 주경에는 기각이 아니라 이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은 이거 또 약 팔고 있어요. 네? 이게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봐야 돼 이 정도면은. 그 유시민 작가는 이제 독극물에 중독이 됐다 이러는데 이게 독극물이 아니라 마약이에요. 마약. 히로뽕의 정치적 히로뽕의 중독이 된 상태다. 국민의힘이요 윤 탄핵 기각 시 대국민 사과를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래서 국민의힘 전략특위에서 탄핵 기각 대비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나라 혼란 상황에 집권당으로서 반성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저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근데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를 하면은 그 사과로 저게 끝날 문제입니까? 사과할 시간도 없을걸?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걸요? 자, 오늘 또 재밌는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자,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요.
자, 미국의 한 배팅 업체에서 4월 전에 한국 대통령이 아닐 확률이 82%, 3월 전에 윤석열이 석방 가능성이 3%. 이거 헤럴드 경제라고 경제지에 나온 기사예요. 참 오죽하면 우리가 배팅 업체 참 이거 탄핵 기각될 것이다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한테요. 여기 자, 가상자산 기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정치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베팅을 하나 봐. 근데 80% 이상의 확률로 윤석열이 1, 4분기 중에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 4월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오늘이죠. 오늘 3시 7분 현재. 야, 이거 투자를 많이 했네. 546만 8,320달러가 투자가 된 거예요, 이미. 이게 이제 배팅이 됐어. 500만 달러, 550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50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지금 60억? 70억? 한 6, 70억 되겠네요. 그죠? 550만 달러 되니까 6, 70억 정도가 6, 7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된 거야. 배팅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해당 배팅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더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는 확률이 82%. 82%래, 82%. 야, 여기 그러면은 그 윤석열 탄핵 기각될 것이라고 그 확신하면서 매일 방송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극우 유튜버들. 여기다 배팅하라고 그래요. 전 재산을 배팅해. 우리 자신이 있다며.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는 확률이 82%니까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은 완전히 이거 잭팟이 터지는 거네. 잭팟이 터지는 거야. 잭팟. 와, 재벌 되겠네. 재벌. 집 팔아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 윤석열 탄핵이 확실하면은 투자하면 되잖아. 배팅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괜히 저한테 와가지고 탄핵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기각되면 어떻게 해요? 탄핵 기각되면 어떡합니까? 뭐 걱정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지라는 채팅글 쓰지 마시고 그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탄핵 기각된다. 이런 유튜버 방송에 가셔가지고 야, 그게 확실하면은 네 전 재산을 지금 미국의 폴리마켓이라는 배팅 업체에서 배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탄핵이 안 될 확률이 탄핵이 될 확률이 82%라니까 여기다가 전 재산을 투자를 해라. 저게 몇 배입니까 그럼 지금 저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80%까지 있죠. 윤 아웃 as president of South Korea before April. 4월 이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아웃될 확률. 이런 걸 했는데 지금 80%가 넘어갔다라는 이 그래프 보실 수 있고요. 요것도 있어요. 윤석열이 3월 전에 석방될까? 요런 이제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55만 달러, 8억 정도가 이제 배팅이 됐네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죠?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제 배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8억밖에 배팅이 안 됐어. 근데 실현 가능성. 윤석열이 3월 전에 석방될까? 요 실현 가능성은 3%. 3%. 3% 유튜브가 있죠. 3%.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윤 released from customer D. 이건 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before 그죠? March. 3월 전에 석방될 확률이 있느냐? 요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여기다 배팅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것도 확률이 어마어마하겠네. 요거 2개 배팅하면은 재벌 되겠다. 재벌. 집 팔아가지고 하나는 여기다가 윤석열 안 나간다. 4월 전에 안 쫓겨난다.
여기다가 배팅하고 한 채는 집이 두 채 있다면은 나머지 재산은 여기다 배팅하면 되겠네. 요거 3% 82%니까 아주 떼돈을 벌겠네요. 떼돈을 벌겠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배팅 업체도 아는 일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 분석도 못하면은 무슨 정치 평론을 합니까? 집어쳐야죠. 윤석열이 탄핵될지 석방될지도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라면은 이거 정치 평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도 판단을 할 줄 모르면요, 방송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어요. 예, 유시민 작가도 뭐 여러분들 유시민 작가 좋아하시잖아. 유시민 작가도 가능성 없다. 8대 0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유시민 작가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을 합니다. 예, 기각될 확률은 없다 이거. 그리고 기각됐을 경우에 그 벌어질 상황을 그 누구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비밀투표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 재판이 비밀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8명이 모여가지고 예? 요거 함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무슨 쪽지 적어갖고 나는 기각, 나는 인용 이렇게 써가지고 뭐 상자에다 넣는 게 아니야 이게. 모여서 숙의를 하는 거예요. 숙의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각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용이라고 본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다 까놓고 토론을 하는 거야. 협의를 하는 거야. 협의. 토론이 아니라. 종이 쪽지 하나 나눠주고 야 너는 뭐 기각, 너 찬성, 반대 투표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거의 8명이 모여가지고 이 정신 나간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각시켰다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거, 뭡니까, 예, 정치적 희로뽕에 중독된 정금자 어르신들 호주머니 털라고. 오늘도 보니까 대전에 한 몇만 명 모여가가지고, 우리 대통령님 돌아오실 거예요. 뭐 오늘 제가 유탐사 방송 잠깐 보니까, 최현민 PD가 인터뷰를 하던데 거기 어르신들 정금자 대구 정금자 어르신 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대구인가 구민가 아무튼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3만 원 회비 내고 온대. 우리야 3만 원이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르신들 없는 형편에 그 3만 원 매주 이분들이 부산 갔다가 지난주엔 부산, 지난주엔 광주, 이번 주엔 대전 이러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야. 그 적은 돈입니까 그분들? 아주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뭐 사회주의로 간대. 씨발. 중도 보수래잖아요 할아버지. 우클릭이잖아 우클릭.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 정치적 인식 수준이 이래요. 특히 어르신들. 사회주의래 민주당이. 그런데 거기다 진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실제 진보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데. 서푸름님, 최평님 보는 시각이 많네요. 여러 구독자들님과 함께 방향 잡아가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도민님, 8년 전 박근혜 지지자들 박근혜 탄핵 기각 외치면서 희망회로 돌리다가 막상 파면으로 만장일치 되니까 꼴통 보수들 오열 통곡 8년 후 모습도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윤석열 파면 무조건 된다. 똑같아요. 그리고 집회 인원이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느끼시는 거야. 정금자 중에서도 지금은 완전히 성골 정금자들만 남은 거예요. 진짜 뒤에 뼛속까지 정금자들만 남아있어. 조금이라도 좀 이 지적 사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미 다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전이 모이기가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대전이 제일 많이 모여야 돼요, 사실. 아니 전국에서 모일 수 있잖아. 막 교회들 다 동원하면 대전이 제일 가깝잖아. 예? 전국에서 다 모이기 좋은 곳이 대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한 2만 명 정도 됐을까? 확연히 줄었어 지난주하고. 안 모여요 지금. 안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감 잡은 거지. 아 윤석열은 끝났구나. 이제 또 어디 가서 붙을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국민의힘이 저 따위 소리 하는 거는
정금자들 호주머니 털려고 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언론 보도들도 대선 일정에 대한 대선 스케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면 5월 중순 장미 대선이 현재는 유력하다. 5월 초에 연휴가 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자,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파면 등에 따라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직선거법 31조 1항 선거일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최상목이 5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 뭐 바로 지금 공고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60일 이내에 해야 되면 이제 열흘 안에 파면이 확정되고 나서 열흘 안에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50일까지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0일에 파면이 되면은 3월 20일 전에 선거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요. 대통령 거리 시에는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하고 법에 따라 무조건 공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 5월 초 연휴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 선거일 지정일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의 경우와 비교해서 보면은요. 3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서 14일 사이니까 3월 1일이 이제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3월 셋째 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3월 셋째 주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고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 이전에 지금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헌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려도 4월 말은 선거를 치르기에 지금 빠듯하고 5월 초에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때문에 선거일 지정이 어려워서 5월 중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유력하다고 하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 임기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는 모두 주중 수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거리에 의한 선거는 적용을 받지 않아서 꼭 수요일로 선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근혜의 경우에는 3월 10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뒤 정확히 60일 뒤인 5월 9일 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전주에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당시에는 당시 사전 투표는 5월 4, 5일에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일정이 진짜 상당히 빠듯하죠. 일정이 상당히 빠듯해서 박근혜 때와 뭐 유사한 시점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뭐 현재로선 뭐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도 뭐 기각이 될 것처럼 뭐 약을 팔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벌써 대선 준비 모드로 들어가고 있죠. 지지율 하락 지금부터 위기감 커진 국민의힘 이대로는 대선 필패다. 이번 주에 지금 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특히 지금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격히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거면 뭐 위기감이 커질 이유가 없죠. 이대로 대선 필패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본인들도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광고 말씀 듣고 가야 되겠네요. 자, 명태균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되는 날, 홍준표와 오세훈의 껍데기를 벗기겠다. 뭐 이런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와 주고받은 특히 김건희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그 정황을 입증하는 그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증거 자료겠죠. 과연 황금폰에 김건희의 육성이 있을 것인지
황금폰에 홍준표의 육성이 있을 것인지, 오세훈의 육성이 있을 것인지, 혹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을 것인지, 이게 이제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 뭐 유탐사 보도를 보니까 어젠가요? 예, 어제 보도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검찰이 포착한 건 총선 직후라고 하죠. 예, 검찰에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확인한 게 총선 직후 이제 3월 총선 직후에 직전인가요? 예, 3월경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계속 뭉개고 덮고 있다가 8월 달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되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은 이걸 덮고 있었고 이게 터지면은 뭐 명태균도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이 구속되면은 윤석열은 한 달 안에 탄핵된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정확히 한 달 안에 한 달 뒤에 탄핵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건 명태균 황금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아직 뭐 전체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총선 직후부터 얘네들이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정황상 확인이 돼요. 그럼 검찰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포착한 이후에 뭐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곧바로 계엄 준비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럼 내란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명태균 게이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놈들이 무리수를 뒀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박범계 의원이요 재밌는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명태균 황금폰 3개 실물 공개. 박범계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었길래 요 3개의 황금폰이 실물이 공개가 됐어요. 오늘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요건 USB죠? 예, 이거 재밌게 생긴 로버트처럼 생긴 이거 거꾸로 놓은 것 같은데 이게 USB라고 합니다. 예, 황금폰 3개와 USB 하나. 예, 요것이 찍혀 있는 로봇 모양의 USB를 공개를 했다. 경남도민님, 박근혜보다 더 나쁜 윤석열인데 탄핵 파면 안 되는 건 박근혜를 2번 죽이는 거야. 박근혜 복수는 윤석열 파면, 박근혜처럼 감옥에서 살아봐라. 박근혜 특검, 윤석열 검사, 박근혜 구속, 윤석열 검사. 너도 똑같이 당해라. 윤석열 절대 박근혜처럼 사면 금지다. 예. 그럼 사면 금지 입법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자,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휴대폰 3개와 로봇 모양의 USB 사진을 공개를 했고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 3개와 로봇 모양의 USB.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자, 박범계 의원 전날 창원교도소에서 명 씨를 접견을 했고요. 카피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뜨릴 것이냐만 남았다.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다녀온다면 마음대로 오세요. 응하겠습니다. 라는 명 씨의 발언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확인이 됐습니다. 카피본도 있고 수사는 끝났다. 수사는 이미 끝났는데 검찰에서는 싸그리 덮어버린 거죠. 확실한 건 명태균이 카피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박범계 의원이 확인을 했고 법사위원들이 창원교도소에 온다라면은 언제든지 응하겠다라는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김건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아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을 만한 폭탄이 저 USB와 황금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내란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명태균의 시간이에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아마 곳곳에서 명태균의 폭탄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